또 그리고 특히 챗GPT 같은 경우에는 팩트체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세요 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 관점에서 키워드라든지 또 문장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회사 마케팅 사피엔스 대표 고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주제죠, 블로그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떤 주제로 작성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세요. 다행히 최근에는 GPT라든지 또 이러한 다양한 생성형 AI라고 하죠. 글을 만들어주는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판다랭크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걸 다 소개하려고 하지 않고 특히 GPT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PT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GPTS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GPT가 사용자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일종의 프로세스처럼 묶음으로 묶어놔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할 때 자동으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블로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챗GPT를 여시면 챗GPT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GPT 탐색이라고 있습니다. 이 GPT 탐색에는 블로그에 관한 거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제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미리 많은 분들이 질문들과 답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앱처럼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그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제가 만든 GPT에서는 주노스 블로그 메스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 탐색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주노스 블로그 메스터라고 이렇게 쳐볼까요? 영문인데요. 비슷한 이름을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블로그예요.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왼쪽에 띄워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화면을 여시고 여기에 기본 시작 질문을 제가 오늘 블로그 쓰셔야죠 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걸 누르셔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로 오늘 블로그를 쓰고 싶어 라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어 있죠. 당신의 블로그 작성을 도와주는 블로그 마스터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인사하고, 또 진행 중에 필요한 경우 잠깐이라고 말씀하시고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제가 이렇게 그냥 하면 오늘 작성할 블로그 글의 주제와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혹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와 주제와 키워드를 제안해 드릴까요? 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미리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들어가서 보여드리시면 GPT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면 아마도 GPT를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GPT를 만드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확장해서 보면 첫 번째 개요, 그 다음에 GPT에게 제가 역할을 부여했어요. 너는 블로그 작성을 지원하는 전문가 블로거야. 그리고 진행은 질문을 하고 블로그를 작성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써놓고, 첫 번째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놨습니다. 참고할, 분석할 이런 URL이나
참고할 블로그가 있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쭉 질문을 여러분께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질문에 맞춰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죠. 이런 그 기준에 맞게끔 한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정책이 중요하니까 저는 네이버 블로그 정책을 여기 미리 업로드를 해서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와 함께 질의응답하면서 블로그를 쓰시는 과정에 이 GPT는 계속해서 네이버 블로그 정책을 참조하게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글이 쭉 쓰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글을 개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블로그 유행에 따라서 추가할 사항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맛집 소개라고 하면은 뭐 장소라든지 가게 오픈 시간이라든지 메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 때 추가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리고 특히 챗GPT 같은 경우에는 팩트체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세요 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 관점에서 키워드라든지 또 문장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GPT 탐색에 들어가서 조면수 블로그 마스터를 찾으시고 여기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글을 쓰고자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오늘 블로그를 쓰려고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답변이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참고할 또 분석할 URL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한 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쟁자의 블로그일 수도 있어요. 참고할 만한 좋은 글도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불꽃놀이가 있으니까 불꽃놀이 관련해서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불꽃놀이 관련해서 잘 쓴 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기 글이 있으니까 이 글을 찾아서 이 글에 이렇게 URL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붙여 넣으시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맞게 참고할 분석할 URL이 있습니까? 해서 제가 이제 URL을 제공하게 되면 챗GPT는 이 내용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주제를 제안해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주제를 제안해 줘 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꽃놀이 관련한 그 제가 URL을 넣었지만 아마 그 대표 글이 아마 여행 관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관련한 사이트로 인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수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가족여행, 국내 여행지 추천, 맛집 추천, 숙박 추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그러면 예라고 해볼까요? 자, 이미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보통 블로그에는 뭐 6개에서 많게는 3, 40개까지 이미지를 올리시는 게 좋은데 최소한 6개 이상이 필요하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가 없으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뒷부분에서 이미지를 제안하고 그 제안한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챗GPT나 또는 뭐 이디오그램들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을 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없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나중에 제안하기로 하고 블로그 개요를 한 문장으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개요는 가을 강원도 가족 여행 장소는 최근에 어디로 해볼까요? 강릉으로 해볼까요? 강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개요를 이렇게 했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응답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을 작성하죠. 서론은 500자 내로 한번 작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을 작성하게 되죠. 자, 서론이 괜찮으면 네 하고 본론 1500자 작성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요구했던 내용대로 1500자 정도의 본론을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쭉 훑어보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에 다시 작성을 시키면 되고요. 저는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그리고 결론도 작성해 달라고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챗GPT를 통해서 블로그를 쓰시는 과정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 질문들이 묶음으로 있으니까 그 질문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두 가지 나왔을 경우에 저는 만약에 왼쪽 게 더 마음에 든다면 이쪽으로 할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묶어서 하나의 완결된 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고치시고 또 이미지도 넣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강릉 관련한 사진이 여러 장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에 사진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제안을 합니다. 경포대 해변, 초당 순두부, 안목 해변, 오죽헌, 주문진, 수목원 등 이미지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프롬프트까지 있으니까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생성형 AI에 넣으셔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제 같이 붙이시면 되고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아까 저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뭐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라든지 또 팩트 체크 이런 부분들도 제가 요청을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블로그를 초안을 잘 썼지만 좋아요. 그런데 추가 점검 사항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든지 또 내부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미지 파일을 최적화해서 파일 규모를 좀 사이즈를 작게 한다는 이런 것들로 해서 이 글 전체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블로그 작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의 블로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전략하고 또 많은 블로그를 작성하기 위해서 AI의 도움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AI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쓰시는 거고 AI 글을 그대로 올리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사진을 찍으신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또 그게 부족하다면 제가 앞서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던 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이미지 생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미지를 만드시고 또 그 내용들을 챗GPT랑 또 협의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접 프롬프트를 쓰고 답을 받아서 챗GPT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쓰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화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만들어서 저희 챗GPT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키시고 거기랑 나오는 질문들에 답변하시면서 블로그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블로그 초안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